안녕하세요, 안상수입니다. 교정과 의사예요. 자,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돌출입에 대해서 분류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반대로 입이 들어간 분들에 대해서 분류를 해드리겠습니다. 흔히 합주기라고 많이 불러요. 이렇게 입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분들이 교정치료를 통해서 합주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합주기를 해결하고 싶어서 밖으로 꺼내는 교정, 역교정이라는 거를 많이 검색을 하고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다니십니다. 역교정이라는 걸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역교정은 실제로 이렇게 치아를 다 앞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데 그 양이 적냐 많냐에 따라서 중간에 이를 빼셨던 분들은 다시 이를 해넣는 임플란트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역교정이라는 건 치아를 앞으로 빼서 입술도 같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게 모든 입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 합주기 그런 분들에게 통용되는 치료 방법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분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입술 자체가 얇은 분입니다. 이 입술 자체가 굉장히 얇은 분들이 있어요. 앞뒤로도 얇고요, 위아래 보이는 이 빨간색 홍순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도 얇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봐도 얇고 옆에서 봐도 얇아요. 이렇게 얇은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발치 교정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간에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입이 많이 들어갔는데 역교정을 하려고 왔는데 입술이 얇다, 이런 분들은요, 교정 치료로 아무리 치아를 많이 내밀어도 입술이 다시 두꺼워지진 않아요. 제 경험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교정이 동반이 돼서 같이 치료를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입술이 얇은 거기 때문에 입술 자체의 두께를 두껍게 만들면 좋아요. 그게 바로 입술 필러. 합주기의 두 번째 분류는 힘을 빼고 있을 때, 그러니까 평소에 멍 때릴 때는 입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웃을 때만 유독 입술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교정을 통해서 이를 아무리 앞으로 내밀어도 입술 자체가 같이 나와서 웃을 때 자연스러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술 자체가 이미 얇게 당겨지는 입술이기 때문에 웃을 때 당기는 근육들이 있어요. 이 근육이 당겨지면서 입술이 얇아지고 입술이 말려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힘 빼고 있을 때는 이 빨간 부분이 두꺼운데 웃을 때 되게 얇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하여튼 뭐 결론적인 얘기지만, 이런 분들로 발치 교정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이미 했으니까 해결은 하고 싶지만 그런 분들도 해결이 잘 안 돼요. 세 번째는 입술 두께도 괜찮고 웃을 때도 자연스럽고 주변 근육도 다 좋은데, 정말로 입술은 여기 있는데 치아가 거기 바로 뒤에 있고, 정말로 옛날에 입을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발치 교정을 한다, 입을 들어간다는 거는 한 대충 3mm에서 한 6mm 사이에서는 원장님과 환자분이 분명히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나 좀 더 넣어주세요 하면 더 넣을 수도 있고요, 좀 덜 넣어주세요 하면 덜 넣을 수도 있지만, 이 장치라는 게 붙어있기 때문에 떼기 전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되지만 실제로 떼면 어떻게 될 거다라는 확신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더 넣어주세요 더 넣어주세요 하다가 장치를 떼고 나서 봤더니 그 장치 두께 때문에 좀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게 된 거지. 역교정이라는 걸 통해서 치아를 앞으로 좀만 끄집어내면은 입술이 따라서 나옵니다. 그런 분들은 역교정은 효과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역교정에 가장 적합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합주기라고 오시는 분들의 네 번째 분류는 뭐냐면, 치아가 옥리가 된 경우입니다. 치아가 이렇게 들어갈 때 각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치아를 넣는 때 신경을 조금만 덜 쓰거나 아니면 골격적으로 한계점이 있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요 뿌리, 잇몸은 안 들어가고 보통 머리만 들어간다고 하죠.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인중 쪽은 좀 나와 있고 입술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보통 또 합주기가 됐다고 많이 오세요. 사실 그런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교정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교정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A포인트라고 해서도 또 요즘 많이 알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 잇몸 뼈 쪽은 교정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위쪽은 또 못 움직여요. A포인트를 움직이는 교정이라고 해서 뭐 되게 신기한 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정과 원장님들은. 하지만 그 윗부분은 사실 교정으로 만들기가 힘든데, 골격적인 것 때문에 그 부분이 나와 보이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가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되게 들어가 보이는 거죠. 그런 거는 교정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거꾸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강외과나 성형외과 원장님들이랑 같이 협진을 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합주기의 다섯 번째 경우는 코랑 턱이 너무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예요. 코가 높고 턱 끝이 발달되어 있는 거죠. 주걱턱, 예를 들면 주걱턱이면은 여기가 되게 들어가 보여요. 근데 주걱턱이신 분들이 합주기라고 오시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보통은
골격적으로 전체를 봤을 때는 1급 부정교합이라고 해서 정상치에 들어가는데 이 턱끝만 이렇게 발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옆에서 보면은 여기가 쑥 들어가 있고 여기가 쑥 나와 있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인데 입술이 얇으면 여기 입이 정말 들어가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입술 자체의 두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 턱끝이 나와 있는 거죠. 물론 거기다 코까지 높으면 입이 엄청 들어가 보여요. 그럼 원인 자체가 턱끝이라고 했으면 턱끝을 손을 봐야지 입술이 안 들어가 보여요. 그게 바로 턱끝 수술입니다. 턱끝 수술은 구강외과나 성형외과에서 할 수 있죠. 제가 오늘 합주기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이거는 분류법에 따라서 또 치료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입이 들어가 보였다, 난 역교정을 해야 돼, 역교정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입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생각이 들면은 치료해주신 원장님께 저에게 원인이 무엇일지에 대해 다시 한번 분석을 요청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교정적으로 해결을 하고요. 교정적으로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으면 뭐 입술 필러라든지 턱끝 수술이라든지 그 기타 술식들을 통해서 합주기를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합주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